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변동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하락으로까지 돌아섰다가 다시 돌려세우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즉 중소형주,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는데 상승폭이 그래도 꽤 컸어요.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네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하이닉스 마이너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은행주들이 대거 하락 전환하면서 지수를 눌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나름대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테마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군들이냐면요. 네이버 1% 넘는 상승세, 카카오 2% 가까운 상승세, LG 에너지 솔루션 2% 넘는 상승세.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났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커뮤니케이션, 우리나라로 따지면 플랫폼 기업이죠. 이들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로 그대로 넘어와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즉 테마의 영향은 미국의 흐름을 잡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아침 투자 전략 여러분들께서도 꼭 챙겨 보시고요. 미국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상승했습니다 하는 종목군들은 그날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수로 놓고 보면은요, 여전히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코스피 차트인데요, 5일선을 잘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뭐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2750포인트의 이 저항, 이거를 확실하게 어제 뚫었고 오늘 지지까지 한다라는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시장 건강하게 상승 흐름을 단기적으로 계속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50선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매수 주체, 주도 업종, 종목, 그리고 모멘텀, 이 세 가지에서 보면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중기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라든가 매수 확실한 주체가 있어야지 되고 주도 종목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돌려세워서 중기 추세로 또 돌려세운다. 그거는 2850선 정도까지 가서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었던 종목 보시죠.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었던 종목군은 역시 2차전지 관련주였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요, 1100슬라, 테슬라를 얘기하는데 1100달러 넘어갔다는 거죠. 2차전지에 훈풍을 주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뉴스라기보다는 미국 시장에 대한 뭐 그대로 흐름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말씀드렸었던 45만 원 선, 여기에서 한번 1차 저항에서 꺾어주고 5일선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매수, 어디에 있을까? 매수를 보자라고 했는데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45만 원 선에 갖다 놓습니다. 일단은 50만 원 선까지 볼 수 있다라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키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 SDI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62만 원 이상에서는 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테슬라와 연동되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맥락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같은 테마로 엮어서 보세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소재 쪽에 에코프로비엠 등 소재 종목들이 오늘 또 코스닥에서는 이끌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맥락의 상승세예요. 그런데
에코프로비엠 6% 넘는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뉴스가 하나 나왔죠. 오늘 장중에 계속 이 뉴스가 뭐 계속 돌더라고요. 오창 공장 재개 임박. 오창 공장 재개가 된다면은 새로운 매출이 불어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장중에 나돌아서 에코프로비엠이 주변 종목들, 즉 소재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보시면은요, 6% 넘는 상승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43만 원권 이상에서는 한번 매도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 왜 이렇게 뚝 떨어졌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30만 원 아래 권역에서는 매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런 종목 임원진들, 경영진들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가지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사놓고 급등했을 때 챙기고 나오는 이런 회사, 물론 지금은 현직에 없지만은 그런 회사는 저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소재 관련해 가지고는 1등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에 맡기겠고요. 다만 43만 원 선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 아래부터. 여기까지는 일단은 갈 거라고. 일단은 43만 원 이상 권역에서는 한 번쯤 접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주로 대주전자 재료라든가 10만 7천 원 선까지는 일단 한번 볼 수 있다. 즉 1차 목표가 10만 7천 원. 그리고 동화기업도 2차전지 소재 쪽으로 계속 접근이 되죠. 추세 좋습니다.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군도 가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 목재 관련이라든가 이 원자재 가격에 따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 1차적으로는 요 전 고점인 10만 원 선 여기까지 한번 보고 11만 5천 원 선 최종 목표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요. 요 부분까지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특징주로 영원무역이라든가 한세실업 같은 의류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시죠. 한세실업 이거 요 아래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중간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의 이러한 급등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죠.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요. 5일선 근처인 이러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을 것 같아요. 한세실업 이렇고요.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왜 그랬냐?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기존에 나온 레포트를 그대로 재탕했어요. 재탕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나 좋게 봤는데 지금도 좋아. 같은 맥락이죠.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런 레포트 영향에 의해서 이만큼 올라왔으면 단기 조정 가능하니까 너무 위로 쫓아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조정시 매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G 테마, 즉 통신 장비 테마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오늘은 RFHIC,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5G 통신 장비 업체 긍정적으로 보고 저가 매수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RFHIC가 6% 가까운 상승세, 장중에는 더 많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8% 넘는 상승세였거든요.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 하나금융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RFHIC 미국 수출 증가로 주가 레벨업 예상. 이것도 기존에 다 나왔던 뉴스이기는 합니다만 5G 통신 장비 관련해 가지고는요. 워낙 저평가예요. 실적 예상치 생각하면은 워낙 저평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RFHIC 오늘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강세가 나타났는데 레포트가 나온 영향이고요.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는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있죠. HFR이라든가 솔리드, 서진 시스템 이들 종목군들 하나의 테마로 엮어서 보시고요. 조정 시에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중공업 오늘 조선주 뭐 1% 정도 상승했는데 현대중공업이 4%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차트 보시죠. 상장 이후 눌리다가 이제 전 고점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고점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죠. 가만히 보시죠. 상승 추세가 완연히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물론 악재도 분명히 조선주에 관련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조선가, 즉 새로 계약을 해서 새로 운배를 만들어주는 그 계약을 했을 때 신조선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신조선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MSCI 정기 변경에서 현대중공업이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주가 레벨업은 분명히 되거든요. 추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꼭 체크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더불어서 제지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무림 SP라는 종목인데요. 제지 관련주예요. 그리고 무림 SP뿐만이 아니고 이 관련주들 신풍제지라든가 아니면은 무림 같은 페이퍼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어요. 국제 펄프 가격이 최근 3개월 동안에 20%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미 다 아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곡물가, 원자재 구리, 알미늄 이러한 종목군들이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흐름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었죠. 오늘은 이러하게 제지주들이 급등세를 보였고 그 가운데 무림 SP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나쁘게 볼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만 단기 위에서 매물이 나온 관점 그리고 장대 거래가 섰었다라는 관점 그동안 거래가 너무 없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제지주 같은 경우에요. 투자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기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 가능한데요. 단기적으로는 눌릴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나름 양호했습니다. 물론 하락한 종목들도 나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시장 전반으로 놓고 보면은요. 수급에서도 순환매, 종목에서도 순환매, 전반적인 순환매 흐름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계속 올려가는 흐름이 계속 나온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안심랠리의 목표가 285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여력, 여전히 의견을 유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요. 조금은 처지는 종목들 가지고 계시더라도 여기 가면서 순환매로 한번 슈팅 해서 급등세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이번 주 뭐 일단 2800선은 돌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올려주세요. 댓글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